순환보직 문제도 모르게 G자형 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순환보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환보직 자체의 목적은 예. 원래는 한 분야와의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그렇죠. 부정부패를 예.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고 네. 그건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인데 지금의 순환보직은 너무 빨리 너무 자주 그리고 모두가 다 돌다 보니까 순환보직으로 누구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저는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책에 보면 저작권 업무 하실 때 뭐 베트남의 저작권 담당하는 공무원이 20년 정말 20년? 전문가더라. 네.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가서 근데 어쨌든 간에 정책을 뭔가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제가 한 그 2000년대 초에 이제 정보통신부를 올해 출입을 했었는데 네.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저의 이제 중국에서 장관이 오면 우리 양국 ICT 장관 회의라고 네. 하는데 중국 장관은 20년째 같은 사람이에요. 한국은 한 2년마다 장관이 바뀌니까 네. 이게 그 얘기를 둘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중국 사람이 보기에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죠.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물론 그 모든 그 담당 업무가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전문성이 있는 거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그 전문성을 지켜주고 그런 게 분명히 필요는 해 보여요. 이게 외국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네. 사실은 민간한테도 휘둘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익단체한테 휘둘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잘 모르면 네, 특히 그렇죠. 저작권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다루는 어떤 신탁단체, 우리가 협회들, 그 다음에 기업들 이런 데는 굉장히 오래 하시고 전문성이 강하시거든요. 네. 근데 공무원이 모르면 이거 쓱 와가지고 이제 휘둘릴 수도 있는 네.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들이 모르면은 상당히 그 피해는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보게 네.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그러니까 뭐 공무원의 보직도 마찬가지지만 실무 공무원들이나 국가장도 마찬가지지만 장관이 자주 바뀌는 것도 여기도 꼭 뭐 그런 장관의 특정 맞아요. 장관은 아니더라도 네. 어느 장관은 영문 K를 좋아하고 네. 어느 장관은 다 한글로 써라. 써야 되고 네. 이것도 사실 실무 공무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문제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관의 취향에 맞춰야 한다라는 그 해바라기 같은 그 행태 자체도 사실은 문제지만 네. 저는 거기서 더 크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어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데 네. K를 붙이고 안 붙이고 신조어를 쓰고 안 쓰고 외래어를 쓰고 안 쓰고에 대한 우리 자체의 철학이 없다. 네. 그러니까 위에서 누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고위공무원부터 그대로 따라가는. 실무자까지 우르르르 쫓아가 버리는 그 어떤 그 철학의 빈곤. 네. 이거 자체가 조금은 아쉽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공범이다, 주범이다 이런 네.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보도자료 받아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K를 많이 쓰지? 저는 이제 영어 K를 좋아하시는 장관 그 시절에 보도자료를 봤으니까 근데 뭐 K 씨름, K 클라이밍, 뭐 K 국악 네, K 국악 이런 표현도 제가 봤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뭐 K 챗 GPT? K 챗 GPT. 네. 그건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그때 K가.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쓰나. 더군다나 사실 문체부는 국어정책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담당하는 부처인데 네, 네. 사실 그것도 큰 문제죠. 네. 사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철학이 없는 그거에 대한 철학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리 윗분이 바뀌셔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고한 그 공유된 철학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휘둘리진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 자체가 없는데 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전문성 이야기랑 또 연결될 수도 있는 이야기 네. 같아요. 전문성이 네. 있으면 도저히 나는 못한다 이거는. 이건 내가 아는 범위에서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사실은 손 뗄 수도 있는 그런 저항성의 무기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본인도 모르겠거든요. 네. 나도 모르는데 뭐 그냥 시키시면은 하야지 무서운데 이렇게 이제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그 사실 뭐 이 실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나 이제 원전 문제도 그렇지만 그건 법적인 문제로 가는 거 그런 거는 우리 그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의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충분히 설명하고 철학이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뭔가 알고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게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는 불행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직사회가 반성을 할 부분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부적으로 우리가 공직사회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을렀던 점도 분명히 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런 어젠다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대안을 뒤에 이제 상당히 많이 할애해서 쓰셨는데 그 정치권을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네. 지금 공직사회 여기서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정치권이 막 여기 정부에다 이런 거 저런 거 요구하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렵고 근데 참 쉬운 일은 그런 아니겠다 이런 느낌이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앞에 한 3분의 2까지는 너무 속 시원하고 그래 했는데 네. 뒤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콜라를 마시다가 갑자기 고구마가 들어간 느낌. 그러니까 그냥 자각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네. 뭔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뭔가 제도적으로 뭘 한다든지. 사실 제도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관제 순환보직 문제도 제가 제기했지만 네. 전문관제도라 그래서 4년 있어야 되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파견 휴직으로 다 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도가 있냐 없느냐의 문제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 국회나 외부와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을 지금 정해야 될 때입니다. 네. 관료 사회가 예전에는 권한과 책임 자체가 다 강했다면 지금은 권한 자체는 쭉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책임만 요구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게 지금 관료의 한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관료의 권한을 내린 만큼 책임도 내리고 그거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국회나 언론이나 시민사회나 거버넌스 쪽에 방점을 둘지 아니면 관료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도 쓸만하니까 관료 시스템의 권한을 좀 더 올려줄지 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를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합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우스형, 헤라클레스형 그렇게 쓰셨던데. 네네. 지금 현재는 그럼 어디? 제우스. 그렇죠. 네. 제우스가 주피터죠. 맞습니다. 네. 주피터냐 헤라클레스냐. 네. 그럼 지금은 어디쯤인 것 같으세요? 지금 한국은? 지금 한국은 그러니까 원래 이 권한과 책임의 극단이 일본이 있고 권한과 책임이 없는 거에 극단이 미국이 있고 중간 정도의 독일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 쪽에 치우친 쪽에 프랑스가 있다라고 이제 비교 행정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관료의 권한은 저희가 독일보다도 강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보다는 확실히 약한 것 같고 독일보다도 저는 약하다고 보는데 책임은 거의 일본급으로 일본의 관료 시스템에 책임 지우는 것처럼 지우는 형태라고 저는 보여요. 우리 권한이 강하지 않다고 보는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가기관 중앙부처의 권한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법 바꾸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 발의로는 법 못 바꿔요. 다 의원 발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예산 같은 것도 물론 뭐 기재부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만 쪽지 예산 같은 것도 사실은 국회에서 들어왔을 때 쪽지 예산이 나중에 불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잘못 쓰이거나 했을 때 그럼 그 개별 국회의원실에 책임을 묻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산을 쓴 중앙부처한테 사실은 책임을 묻거든요. 국회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굉장히 강한 것이죠. 네, 그 문제를 인식하고 사실 이런 문제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담론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